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25강 예외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알아보게 될 예외 처리는 프로그램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처음 개발을 접하시는 분들은 예외 처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필요성과 중요성을 느끼실 수 없을 텐데요.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하시거나 아니면 많이 해오신 분들도 프로그램을 하면 할수록 예외 처리가 얼마나 더 중요한지를 항상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외 처리는 항상 여러분들이 예외 처리를 완벽하게 한 프로그램이어야지 비로소 프로그램이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예외 처리는 굉장히 신중히 하셔야 되고요. 네, 하지만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처음에 개발하면서부터 예외 처리를 정확하게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요. 개발을 하는 와중에 계속 지속적으로 소스를 관찰하면서 어느 부분에 예외 처리가 필요한지, 아니면 테스트 단계에서 예외 처리가 들어가야 될 부분을 여러분들이 선택적으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외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볼까 합니다. 자, 처음에 예외란 먼저 나오고요. 예외가 뭔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예외 처리의 필요성, 그 다음에 문법적인 거로 가서 예외 처리는 크게 트라이 캐치로 예외 처리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스로우로 예외 처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예외들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예외란 세상에 완벽한 프로그램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프로그램도 항상 테스트를 하는 과정 아니면 실 환경에서 프로그램을 구동시키다 보면 꼭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뭔가 에러가 발생하곤 합니다. 자, 아무리 간단하고 문제가 없을 것 같은 프로그램도 외부 환경 요인 등에 의해서 문제가 발생하곤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문제가 발생될 만한 곳을 예상하여 사전에 문제가 발생하면 이렇게 해라 라고 프로그래밍하는 것을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자, 예외 처리의 필요성. 프로그래머는 예외 처리를 왜 해야 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몇 달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가 단순한 어떤 이유로 동작을 하지 않는다면, 즉 그 프로그램의 프로세스가 완전 죽은 거예요. 더 이상 다시 재가동을 시켜주지 않는 한 프로그램이 더 이상 움직일 수가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얼마나 속상할까요? 예외의 필요성은 어느 한 부분에서 예외가 발생하더라도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동작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하나 있다고 그 프로세스가 완전 죽어서 시스템을 재가동하기 전까지는 구동을 못한다. 그러면 너무 많은 손실이 있겠죠. 그래서 사소한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우회를 해서 가는 방법을 프로그래밍 한다던가 그런 방법으로 프로그램이 프로세스가 죽지 않고 계속해서 구동이 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한테 두 번의 숫자를 입력받아요. 그래서 곱셈, 그 두 수를 곱셈하고 나눗셈하고 덧셈하고 뺄셈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10과 2를 입력하면 결과는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0 곱하기 2는 20, 10 나누기 2는 5, 10 더하기 2는 12, 10 빼기 2는 10. 아무 문제가 없죠. 자, 이런 경우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용자가 10과 0을 넣었어요. 그죠? 그 순간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10 곱하기 0은 0이에요. 근데 나누기 할 때 문제 되죠. 10 나누기 0을 했더니 물음표. 그죠? 연산을 못하죠. 0으로 나눌 수는 없죠. 그래서 여기서 문제가 걸립니다. 자, 여기서 딱 문제가 걸렸는데 그 다음에 10 더하기 0도 있을 거고 10 빼기 0도 있겠죠.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프로세스가 죽어버리면 이 뒤에 과정, 멀쩡한 과정, 더하기 빼기의 과정이 전부 다 실행이 안 되겠죠. 자, 0으로 나눌 수 없어 프로그램이 중단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 덧셈과 뺄셈은 아무런 이상이 없어도 사용자의 프로그램 동작이 중단되어 결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요 두 번째 연산 잘못했다고 해서 세 번째, 네 번째까지 다 프로그램의 결과를 볼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죠? 자, 만약에 나눗셈 처리에 예외 처리를 해줬어요. 자, 예외 처리란 게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면 여기에 발생을 하면 요거에 문제 발생한 거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속해서 프로그램이 쭉 실행이 되라. 즉 덧셈도 하고 뺄셈도 해라. 그런 예외 처리를 해 두었다면 나눗셈의 결과는 못 보더라도
덧셈과 뺄셈의 결과는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외 처리입니다. 자, 이제 감이 오시겠죠? 자, 예외 처리란 건 뭐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많이 말을 해요. 보험 처리한다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가 생긴 것 때문에 프로세스가 다운돼서 더 이상 프로그램이 구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떤 예외 상황으로 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상황으로 돌려버리고 나머지 그 뒤에 따라오는 프로그램 로직도 계속해서 예외 처리가 될 수 있게, 아니죠, 프로세스가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프로그래밍 하는 거를 우리가 예외 처리라고 합니다. 자, 방금 했던 얘기 이클립스에서 한번 그 에러가 나는 거 한번 볼게요. 자, 이클립스에서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뭐 EX 라고 할게요. 자, 다음에 패키지명 com.java.rec.ex라고 할게요. 자, 다음에 간단한 클래스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int i가 있는데 10이에요. 자, int j가 있는데 2에요. 그러면 sysout를 해서 먼저 i 곱하기였죠. 곱하기 j. 자, 출력을 하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20 지키겠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4층 연산을 다 한번 해볼게요. 나누기 더하기 빼기를 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안 보이니까 조금씩 보기 좋게 해놓고, 자, 실행 결과를 보니까 20 나왔고요. 그 다음에 10 나누기 2니까 5 나왔고 12 나왔고 다 정답이 나왔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j를 갖다 0으로 바꿔볼게요. 딱 바꾸고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눌러서 실행을 하면, 자, 0, 먼저 i 곱하기 j가죠. i 곱하기 j니까 10 곱하기 0이니까 0이 되겠죠. 자, 다음에 i 나누기 j였죠. 그래서 10 나누기 j 하니까 j가 0이니까 0으로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입셉션, 0으로 나눌 수가 없다 그래서 입셉션이 났어요. 자, 입셉션이 난 것까지 좋은데 이 다음에 여기서 프로세스가 끊겨버렸어요. 이 다음에 덧셈 뺄셈 아예 연산을 못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예외 처리를 해두면 그 예외 처리에 따라서 이 다음 부분도 계속해서 다 실행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음에 넘어가고요. 자, 예외 처리 문법에 이제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트라이 캐치문을 사용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요거 다음에 설명드릴 throws-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예외 처리를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우선 트라이 캐치 알아봅니다. 자, 트라이 캐치의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트라이 키워드 써주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예상되어지는 로직을 여기서 넣습니다. 여기서는 이거겠죠. i 나누기 j 이 부분입니다. 자, 그 부분을 넣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로직을 기술합니다. 넣고요. 자, 캐치는 뭐냐면 요 위쪽에 트라이 문 안에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로직 중에 문제가 실제로 발생을 했어요. 했을 때 예외적으로 여기에 있는 문이 실행이 되는 겁니다. 즉 보험 처리가 여기서 되는 거죠. 그래서 입셉션 어떠한 예외가 발생을 했습니까? 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예외가 발생했을 때는 어떤 우회적인 방법, 다른 방법으로 처리를 해주세요. 여기다 기술을 하고, 그러면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여기서 문제가 딱 발생을 하면 이쪽으로 와서 실행이 되죠. 여기서 실행되고 여기서 끝나고 여기서 다음 로직이 계속해서 프로세스가 죽지 않고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될 것 같다. 그럼 try로 감싸주고요. 그 다음에 끝내요. 끝나고 그 다음에 캐치문 입셉션 객체로 받고요. 어떤 에러가 났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가 sysout 해서 이 매개 변수로 이 들어온 거에 어떤 에러인지만 get 메시지를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누르면 이렇게 되겠죠. 자, i 곱하기 j 해서
10 곱하기 0이니까 0 찍혔고요. 자,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와서 I 나누기 J 하려고 했더니 예외가 뭔가 문제가 일어난 거죠. 문제 일어났네. 그러면 캐치 잡아요. 입셉션 예외를 잡아서 그 예외가 발생시킨 객체에 get 메시지에서 어떤 이유로 예외가 발생했는지를 출력해주는 메소드입니다. 얘 가지고 찍으니까 by 제로, 그죠? 나눴대요. 0으로 나누기를 했기 때문에 예외가 발생한 겁니다. 다음에 여기서 캐치문 잡고요. 그 다음에 아까는 문제가 발생하면 프로세스가 끝나서 더 이상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됐지만 계속해서 I 더하기 J, I 빼기 J도 계속해서 실행이 정상적으로 다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2.get 메시지 이런 것도 많이 쓰지만 여기서 이런 것도 써요. 2.print 스택에서 트레이스에서 메시지를 조금 더 좀 자세히 보고자 할 때 이런 메소드도 많이 우리가 쓰곤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입셉션을 받을 때, 예외를 받을 때 이렇게 입셉션 이렇게 하나로 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요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 클래스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 입셉션이 가장 이렇게 위에 있고요. 그 다음에 얘한테 상속을 받아갖고 전부 다 이 밑으로 입셉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이따 몇 가지 알아볼 텐데, 그런 입셉션의 종류가 여기에 쭉 다 이렇게 하위 클래스로 존재를 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입셉션 가장 위쪽에 있는 타입으로 하나만 이렇게 선언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나는 별도로 다 하겠다 그러면, 만약에 array index out of bounds 입셉션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요걸로 캐치문을 만들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넘버 포맷 입셉션이 날 것 같다 그러면 여기다 넣어 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 외의 것들, 요게 array index하고 넘버 포맷 이외의 것들은 다 여기 잡겠다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에 하나를 입셉션을 적어 주셔도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트라이문 안에서 array index out of bounds 입셉션이 났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구문이 실행되는 거고요. 얘네들은 실행 안 돼요. 그러면 반대로 넘버 포맷 입셉션이 발생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게 실행되고 여기 실행 안 되고 여기 실행 안 되고요. 요 둘 다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것은 다 여기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걸려갖고 캐치문이 실행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예외 처리 문법, 그 다음에 방금 이게 다 했던 거죠. 그래서 앞에서 살펴봤던 사칙 연산을 이용해 예외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써있네요. 그래서 예외가 발생할 수 있을 만한 코드를 트라이문 안에다가 이렇게 기술을 하고요. 다음에 예외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우회적인 방법, 다른 방법으로 흘러가세요. 그죠? 그거를 여기다 캐치문 안에다가 써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구문 쭉 하면 이렇게 다 실행이 될 수가 있겠고요. 자, 끝내 실행합니다. 파이널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보면 try가 있고요, catch가 있고, 그 다음에 final이라는 키워드를 하나 더 써줄 수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자, try catch문을 이용할 경우 try문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catch문이 실행됩니다. finally 문은 try와 catch문의 영향 없이 무조건 실행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자, try문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는,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코드를 여기 try에다가 넣는 거죠. 자, 여기서 문제가 만약 발생하면 캐치로 오죠. 그리고 중간에서 끝나요. 자, finally는 뭐냐면 try를 거쳤어요. 그래서 try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캐치문 오지 않죠.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도 finally는 무조건 실행돼요. 또 반대로 try에서 만약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캐치로 오겠죠. 캐치문 실행을 다 했어요. 그리고 바로 나가는 게 아니라 이때도 마찬가지로 finally를 거쳐서 나옵니다. 즉 try문이 실행을 되나 캐치문이 실행이 되나, 즉 문제가 예외가 발생했건 안 했건 finally는 무조건 실행을 한다는 거. 그죠? 그걸 우리가 finally 안에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묶어서 알아두세요. 자, try가 있고요, catch가 있고, 문제가 발생할 만한 소지가 있는 코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외 처리하는 코드, 다음에 이거는 문제가 있건 없건 무조건 실행하는 코드는 finally에 여러분이 로직을 기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외 처리 문법 througs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라이 캐치 예외 처리 방법은 예외가 발생했을 때 자체적으로 캐치문을 이용해서 해결했습니다. 그죠? 자, 이번에 살펴볼 스로우즈의 경우에는 예외를 발생시킨 쪽, 호출한 쪽으로 예외를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죠? 자, 예외가 내가 어떠한 로직이 실행을 하다가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나를 호출한 곳이 있겠죠. 그죠? 그곳으로 예외를 던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코드 보면서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메인 클래스에서 throw ex 클래스라는 클래스를 만들었어요. 그죠? 사용자가 만든 클래스에서 이렇게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생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객체를 생성함으로써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볼게요. 자, 코드가 좀 안 보이니까 코드를 실제 자바에서, 이클립스에서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에서 임포트해서 소스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5-4. 요거는 지워버릴게요. 자, 두 개의 클래스, 메인 클래스와 스로우즈 EX 클래스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보면, 자, 그 스로우즈 EX 클래스의 클래스 구조 한번 보면, 자, 먼저 생성자가 있네요. 그죠? 생성자는 클래스명과 똑같은 이름의 반환형이 없는 메소드가 생성자라고 했습니다. 자, 근데 생성자, 딱 누가 나를 쓰기 위해서 객체를 만들어서 생성자를 호출해서 객체를 만드는데, 그 생성자를 호출하자마자 얘가 무슨 일을 하고 있냐면, 액션 C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액션 C 찾아봐야겠죠. 액션 C 어딨냐면 내부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선언되어 있고 내부에 있으니까 쓸 수 있겠죠. 액션 C를 실행을 해요. 자, 그러면 얘는 무슨 일 하냐면 sysout으로 해서 액션 C 찍고요. 화면에 콘솔 창에 프린트 해주고, 다음에 액션 B로 호출하네요. 요 밑에 있는 구문을 아직 실행하지 않겠죠. 액션 B 일단 하고 와야겠죠. 그래서 액션 B를 또 가봅니다. 그랬더니 액션 B에서는 또 뭐 하냐면 액션 B라고 프린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try로 묶어주네요. 자, 액션 A를 실행을 한대요. 그죠? 그러면 액션 A로 가야겠죠. 먼저 가봅니다. 또 그러면 액션 A로 왔어요. 자, 액션 A 보니까 액션 A에는 throws exception이 돼 있어요. 예외가 발생을 하면 throws란 키헤더는 나를 호출한 쪽, 나는 모르겠다, 나는 예외가 발생하면 처리 못하겠다. 그래서 나를 호출한 쪽으로 예외를 던져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액션 A에서 이제 어떠한 그 로직이 돌아가는지 봅니다. 자, sysout으로 찍었어요. 액션 A 프린트 하고요. 다음에 int 배열 i a rr에 1, 2, 3, 4를 넣었습니다. 다음에 sysout 프린트로 i a rr 네 번째 인덱스를 찍으래요. 자, 근데 네 번째 인덱스가 있는지 없는지 볼까요? 자,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 3번째 인덱스죠. 자, 4번째 인덱스란 건 없어요. 근데 4번째 인덱스를 찍으라고 그러죠. 그러면 얘가 발생하겠죠. 그러면 우리 트라이 캐치문 같은 경우에, 그죠? 우리 배울 때 여기다가 트라이, 그죠? 이렇게 해서 감싸줘야겠죠. 감싸주고 캐치문으로 해서 입셉션 받고, 그 다음에 캐치문 어떻게 처리해라, 요런 구문을 넣어줘야지 나머지도 쭉 다 실행이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요런 걸 안 넣었다 그러면 여기서 끝나버리겠죠. 더 이상 프로세스가 진행을 안 하고 해서 멈춰버려요. 예외가 발생했으니까. 하지만 얘 메소드 액션 A라는 메소드를 보니까 throws exception 돼 있네요. 그래서 exception을 던지래요. 예외가 발생하면 던지래요. 어디로 던져요? 나를 호출한 곳으로. 그죠? 그럼 나를 호출한 곳이 어디예요? B에서 방금 여기 호출했죠. 자, B를 던져요. 그러면 B에서 왔더니 B는 throw exception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액션 A에서 예외가 발생하면 캐치문 이거 실행할래요 라고 돼 있죠. 캐치문으로 감싸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예외 처리가 깔끔하게 되고, 예외 처리 여기서 할게요. 요거 되고, 그러면 액션 A에 예외가 다 끝났죠. 다 해결이 됐죠. 그래서 다시 위쪽으로 와서 액션 AA 찍고, 그죠? 자, 다음에 B 와서 나머지 실행 B 액션 BB 찍고 액션 CC 찍을 수 있겠죠. 그죠? 자, 이처럼 트라이 캐치는 내가 알아서 예외가 발생하면 내가 알아서 내 내부적으로 뭔가 처리를 하는 거, 캐치문으로 처리하는 방식이고요. 그 다음에 스로우는 모르겠다.
나를 호출한 곳, 나한테 예외가 났는데 나 호출한 곳에서 해결해 주세요라고 throw root 예외를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여기 컨트롤 키 누르고 F11 누르면 자, 볼까요? 자, 먼저 생성했어요. 생성하면 요 생성자 찾아가서 액션 C 시행하겠죠. 자, 액션 C 와서 보니까 액션 A 먼저 출력하래요. 그러면 액션 C 출력하래요. 그러면 액션 C 출력했고요. 다음에 B로 가죠. B로 갔더니 액션 B 문자열 출력하래요. B 출력했고요. 다음에 트라이 캐치로 감싸있는데 액션 A로 가래요. 그러면 또 액션 A 가야 되겠죠. 그래서 액션 A 출력하래요. 자, 여기까지 문제 없습니다. 다음에 배열 선언해줬고 인덱스 4번째 인덱스 출력하라고 그러니까 에러가 발생하네요. 자, 스로우죠. 던지죠. 그러면 어디로? 나를 호출한 곳 액션 B로 갑니다. B로 가서 여기는 트라이 캐치 돼 있네요. 그러면 캐치문 들어가야 되겠죠. 예외는 여기서 처리할게요. 되겠죠. 그래서 예외는 여기서 처리할게요. 나왔고요. get 메시지. 그죠? 뭐가 문제였어요? 액션 A에서 4번째 인덱스를 찾은 게 문제였죠. 그래서 예외 나온 거 값 찍어줬고요. 다음에 다 됐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머지 실행할 거 다시 하나씩 실행해야겠죠. 액션 B도 실행을 했고요. 그죠? 그 다음에 C로 와서 액션 C도 CC도 이렇게 화면에 출력되는 거 우리가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예, 이렇게 되죠. 그래서 예외 처리하는 방법은 두 가지, 트라이 캐치문 이용하는 거하고 스로우즈 이용하는 거 둘 중에 하나 여러분이 잘 선택해서 사용하시는데 뭐 트라이 캐치가 더 좋다, 스로우가 더 좋다, 어느 게 더 좋고 나쁘다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트라이 캐치하고 스로우를 여러분들이 프로젝트를 하시다 보면 언제 트라이 캐치를 써야 되는지 언제 스로우를 써야 되는지 좀 감이 오고 느낌이 옵니다. 정확한 답은 없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외 처리란 게 개발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 그렇다고 처음 개발을 하는 초창기부터 여러분들이 이 예외 처리 코드를 넣으면서 코딩하기가 조금 많이 어렵습니다. 개발을 많이 하신 분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예외 처리는 꾸준히 해보시고 다른 훌륭한 선배님들이 먼저 코딩한 것도 보면서 여긴 이렇게 예외 처리를 하는구나 그런 거를 직접 느끼시면서 노하우를 쌓아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예외들 한번 쭉 알아볼게요. 자, 예외 종류는 아주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자, exception 클래스는 많은 예외들 자식 클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거 잠깐 보면 API예요. 자바 API 도큐멘트 덕문서인데 보면 exception은 자바 랭 패키지에 있대요. 자, 그리고 이 밑에 그죠, 서브 클래스가 한두 개가 아니죠. 엄청 많죠. 그죠? 이렇게 많습니다. 아까 장표에 잠깐 있었던 거 아까 여기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number form의 exception 요런 애들이 다 여기 서브 클래스 존재하는데, 자, 여기 안 보이는 거 보니까 요 밑에 또 어떤 exception 클래스 밑으로 하위 클래스로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만 일단 기본적으로 바로 아래쪽에 있는 클래스만 보더라도 굉장히 많은 exception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볼 수 있는 exception들인데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자주 보게 되는 예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exception 이거는 자바 API에서 여러분이 한번 꼭 시간 내서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자, 먼저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입니다. 자, 요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봐요. 제 개인적으로 가장 많이 본 예외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봅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배열을 사용 시 존재하지 않는 인덱스 값으로 호출하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IARR이라는 인트형의 배열 변수가 있어요. 여기에 0, 1, 2, 3으로 이루어진 배열을 담았습니다. 자, 근데 IARR 0번째 찍고요.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 3번째 인덱스
자, 0번째 인덱스, 1번째 인덱스, 2번째 인덱스, 3번째 인덱스 다 정상적이죠. 여기까지는. 자, 근데 system.out.println으로 IARR 네 번째 인덱스를 찍어라. 그러면 여기 네 번째가 없죠. 그죠? 그럴 때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이렇게 난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요거는 간단하게 제가 예를 든 거니까 눈으로만 봐도 네 번째 당연히 없어요. 그죠? 딱 한눈에 봐도. 그러니까 이런 건 사실 예외를 우리가 거의 발생시킬 일 없는데 이건 제가 간단하게 해서 예외를 발생시킨 건데요.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은 어떤 여러분이 네트워크 상이나 어떤 DB에서 데이터를 쫙 가져왔어요. 그래서 보기 좋게 배열에 쫙 담아놨어요. 그럴 때 뭔가 안 맞아요. 인덱스 값이 내가 원하는 인덱스 값이 안 나왔어요. 그럴 때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요런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이 났다. 그러면 무조건 뭐 배열의 인덱스가 뭔가가 어떤 객체가 갖고 있는 인덱스가 잘못됐구나 라를 여러분이 의심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null point exception이라는 게 있어요. 존재하지 않는 객체를 가리킬 때 발생을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자, str string str null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객체를 만든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고 어떤 스트링 문자열이 A, B, C라는 문자열이 있어요. 자, str null이죠. str null이란 건 여기에 변수 est 객체 데이터 타입에 str이라는 게 있고 얘가 abc라는 문자열이 갖고 있는 메모리 주소값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레퍼런스 변수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이런 걸. 자, null이란 게 뭐냐면 이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계 끊고 str이라는 메모리 변수는 있는데 메모리의 변수는 있는데 얘가 가리키고 있는 뭔가 객체나 데이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null입니다. null. 아무것도 가리킨 게 없어요. 선언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얘는 곧 있으면 잠시 후에 더 이상 누가 참조하고 있는 게 없으면 그냥 없어집니다. 이렇게. 네. null이 지금 null이에요. null. 여기 관계 끊기면 얘 있죠. 얘 ABC. 얘는 누구? 가베지가 돌아가면서 그냥 회수에 갈 수도 있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변수에 null이 들어가 있다는 거. 자, 어떤 가리키는 게 없어요. 그럴 때 캐릭터 C str.character at 0번째 인덱스 str이 갖고 있는 데이터 요 데이터에 null이에요. null 없어요. 데이터에 0번째 인덱스 문자요. 첫 번째죠. 그러니까 처음 나오는 문자를 반환을 해서 C에다가 할당을 해주래요. 그죠? 자, 아무것도 가리키는 게 없어요. null 값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캐릭터 A라는 것도 존재할 수가 없겠죠. 0번째라는 게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럴 때 나오는 게 null 포인트, null을 가리키고 있다. null 포인트 exception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는 언제 많이 볼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예제할 때는 객체를 한 개 내지 두 개, 많아봤자 뭐 대여섯 개밖에 안 만드니까 null 포인트 exception 어떤 객체가 null이 되는 상황이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하지만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분이 실무에 가서 이제 하다 보면 내가 분명히 사용하고 있었는데 그 사용하고 있던 객체가 null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null이 될 수밖에 없고 자원을 해제하기 위해서 null로 죽음합니다. 그럴 때 그 이후에 null 주고 난 이후에 다시 그 값을 쓰려고 접근을 하면 이미 끊겨 있는 값이라 다시 접근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런 로직을 쭉 기술을 하게 되시면 null이기 때문에 객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null 포인트 exception이 날 수가 있습니다. null 포인트 exception이 났다 그러면 거의 대부분이다. 거의 대부분이나 전부 다 객체가 없어요. 실제 존재하는 객체가 없는데 이런 연결관이 끊겼는데 그럴 때 가리키면서 뭔가 작업을 시킬 때 그럴 때 null 포인트 exception이 발생을 합니다. 자, 다음에 number format exception 이것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문자를 숫자로 처리할 때 발생합니다. 자, string str은 AA라는 문자열이에요. 그 다음에 int i는 10이에요. 자, 인티저 나오네요. 우리 예전에 몇 시간 전에 한번 살펴본 것 같은데 인티저 래퍼 클래스죠. 인티저에 parseInt str를 갖다가 문자를 갖다가 정수형으로 int로 정수로 바꿔서 i를 이렇게 더하라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근데 str이 문제 봤어요. AA예요. 만약에 여기가 10이라면 문제가 안 될 텐데 AA라는 걸 갖다가 이런 문자를 갖다가 숫자로 변경할 수 있느냐 없냐? 없겠죠.
그죠? 자, 그래서 요럴 때 숫자로 변경할 수가 없는 데이터를 파스인트 강제로 숫자로 변경을 하려 하다 보니까 컴퓨터가 입셉션을 발생시키는 거죠. 뭐라고? 넘버 포맷 입셉션. 숫자로 변경할 수 없는 문자를 변경하려고 할 때 이런 에러가 나오곤 합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어요. 10을 제대로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 때도 발생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어떤 거? 요게 나도 모르게 빈칸, 빈 문자 하나 들어가 있다던가, 그죠? 요럴 때는 눈치채신 분들 아시겠죠? 요럴 때는 트림 메소드로 양 옆에 빈 공간 다 날려 깔끔하게 정리해서 적용하시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넘버 포맷 입셉션은 숫자가 될 수 없는 데이터를 숫자로 뭔가 연산을 시키려고 할 때 그때 나는 입셉션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거 몇 가지 한 세 가지만 얼레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스 이셉션하고 널 포인트 이셉션, 그다음에 넘버 포맷 이셉션 세 가지 정도 말씀드렸고요. 요 외에도 이제 다른 입셉션이 날 수가 있는데 입셉션 이름들이 거의 직관적으로 좀 서술식으로 좀 길게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입셉션이 난 상태에서 입셉션 종류 이름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감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음에 나중에 이제 DB를 여러분이 하시면 DB 관련한 메소드 클래스 not found 입셉션 드라이브 이름을 찾지 못했어요. 그럴 땐 많이 발생하는 입셉션이고요. SQL 입셉션 DB URL ID 패스워드가 올바르지 않을 때 DB에 접근했는데 DB URL이 올바르지 않다.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올바르지 않다 할 때 SQL 입셉션이 발생을 하곤 합니다. 자, 이런 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자바를 하고 나서 저기 웹 프로그램 쪽에 가셔서 JSP나 아니면 프레임워크, 스프링 프레임워크 아니면 저기 안드로이드 쪽 모바일 쪽 가셨을 때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를 하시다 보면 DB를 건드릴 일이 많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는 입셉션들입니다. 일단은 여기서는 요 정도 나온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입셉션을 쭉 알아봤는데 입셉션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그냥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보험. 어떤 실행 도중에 어떤 예외가 발생을 했어요. 예외가 발생을 했을 때 프로세스가 죽으면 안 되겠죠.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게. 그래서 프로세스가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트라이 캐치문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쪽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이 캐치문이 실행을 하고 나머지 더 계속해서 진행해 주세요. 그죠? 트라이 캐치라는 거. 아니면 스로우. 나는 트라이 캐치처럼 내가 내 자체적으로 해결 못해요. 나를 호출한 곳으로 예배를 던질게요. 그쪽에서 알아서 하세요. 라고 해서 예배를 던지는 거 스로우 키워드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에 일반적으로 많이 보게 되는 거 array index out of bounds exception, 다음에 number format exception, 다음에 null point exception, 다음에 number format exception까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